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만 떠오르면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부부는 재혼 가정이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결혼 생활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 전 남편이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터라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고 딸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도 꽤 맞는 편이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처와 친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며 지나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 갑자기 남편의 손에 깍지를 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터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처음 겪어보는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많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제가 봤던 충격적인 광경을 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에게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죠.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둘러댔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굶주려 있던 딸을 위해 급하게 저녁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함께 저녁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네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일단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나도 알아. 분명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전에 당신이랑 마주쳤을 때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도 봤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아직 재혼한 것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던 것뿐이었고 아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언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당신이랑 마주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어? 나도 정말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대한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전철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랑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일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는 지금 부부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웬만해선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도 아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 뺐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 당신한테 손깍지를 끼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같이 잡고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전처인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인 시선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컨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남편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길 부탁했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던 전처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거실에서 혼자 있는 딸이 전부 다 듣게 될까봐 저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자기가 남편의 전처라는 걸 밝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넘쳐났기 때문에 전처와 약속을 잡았고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1시간 먼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전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시간에 전처도 도착을 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처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왜 불렀는지 짐작 못하시겠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일랑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얼굴 보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노상 따라다니면서 보채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빠 보러 회사에 가겠다며 난리를 치길래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이와 좋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확실히 아들은 아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 그 사람이 그쪽이랑 이혼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현재는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한 행동 아니었나요? 보신 그대로인데 그걸 꼭 두 귀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골려주려고 보인 행동이죠. 그쪽보다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데 그쪽은 그 일을 조금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연 저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을까요? 저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널리고 깔린 게 남자인데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그쪽한테 배려해주면서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이랑 좋았던 감정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시고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래야만 서로 피를 안 본다고요.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야말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면 따로 얼굴 보게 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까지 함께 만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성격이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눈에 목격이 되거나 듣게 된다면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할 말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전처와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처와 안 좋은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첫 만남은 정말 끔찍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처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처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도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왕 이혼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정리해줘.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나와 내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소은이가 6학년이잖아?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하니까 6년간 숙식비는 받지 않을게.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이혼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조만간 전부인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랑 그 사람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거든.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빌딩을 나한테 넘겨주겠대.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빌딩 하나 주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나도 받아주기 전까진 당신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6년간 숙식비 안 받는 조건이면 당신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런 것도 싫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후풍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이혼해 주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이혼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온 상태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나머지 결국 남편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게 되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말한 조건들은 저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만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갔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니 옳은 결정했다며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며 날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고 꼭 나오는 게 좋을 거라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전처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은 했나 봐요. 손해보는 건 없을 테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쪽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건 이깟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돈 좀 주려는 거니까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말고 그 돈 그냥 조용히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건데 반응이 너무 서운하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혼까지 시켜주고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아닌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쪽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준 돈 가지고 그쪽 딸이랑 조용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가 다시 나타나서 합치자거나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이랑 결혼까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었다간 저처럼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는 거지. 만약 삶이 빈곤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전처는 자기 할 말만 하곤 테이블에 돈봉투를 남겨둔 채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전처는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길래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진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잠깐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예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네요. 제가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거라면 지금의 상처는 저와 제 딸에게 약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에게 받은 이혼 위자료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모은 자금으로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잊혀가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딸과 머리도 좀 식히고 바람도 좀 쐴 겸 제주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고 싶다는 말에 딸과 함께 제대로 기분 좀 내보려고 제주도 크루즈 특등실을 예약하고 선착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6학년이면 웬만한 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 딸이 받았던 아픔들을 전부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크루즈 특등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전처의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터라 너무 놀라 제 딸을 일단 특등실로 들여보냈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처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너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모든 광경을 전부 다 내 아들이 목격했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던 빌딩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봐서 눈 딱 감고 참았는데 당신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출장 같은 소리 하네. 특등실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먹는 게 출장이니? 내 아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당신이 이혼을 하면 바로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겪어봐? 새삼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와선 사람들한테 창피나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들과 놀려고 비싼 돈까지 지불했는데 당신도 제주도 갈 건 아니지? 어떻게 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냐?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고? 나와 이혼을 하고 전 부인한테 가겠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쪽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쪽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나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을까? 우리 인연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남편은 전처를 뿌리치고 저를 밀친 뒤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에 전처는 특등실 문을 쉬지 않고 두들겼고 시끄럽다며 문이 열리자마자 전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전처와 함께 그놈의 머리채를 잡았고 특등실에 있던 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그만 돌아가겠다며 모두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그놈은 저와 전처를 강하게 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도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것 같아 접근한 거라며 저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고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전처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쓰레기 같은 입 좀 다물라며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특등실에 남아있던 한 여자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돈을 받았으면서 어딜 나가냐며 특등실 안으로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에 넘어진 여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함께 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여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과 다 함께 온 일행의 여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에게 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처만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딸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라며 전처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크루즈에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며 전처는 전 남편의 인생을 평생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전처는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었던 것뿐이었고 전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남편이 밀친 여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집안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돈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는데 예비 사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솔직히 예비 사이만 봤을 때 결혼은 무조건 허락을 해줬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가끔 만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로선 1등 신랑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보게 된 사돈 집안이 저희 가족을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풍기는 이미지는 저희 집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티가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를 세우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딸과 예비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로 좋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며 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사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벼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사돈댁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상견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얼굴 마주보게 된 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초장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하면
제 아들이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저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딱 봐도 빈곤층에서 사는 여자 같길래 너무 놀라서 한마디 하려 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알 까기 전에 잡으면 되니 일단 건들지 않고 있었죠. 주위에 정말 잘 나가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데리고 다니기에도 쪽팔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이득될 것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그쪽 따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 성격이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상상하신 건 아니시죠? 제 아들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시려는 거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은 이유는 그쪽도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니 저희가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반대 의견을 드린 거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인세 왔을 때 반대했으면 제 아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쪽 분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엄마,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상견례 모임에 오기 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의 차렸다가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냐? 아빠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준 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뭐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거다. 한번 얘기할 때 확실하게 충격을 줘야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 감정만 우선시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니? 이것 또한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로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다고 앞뒤 안 보면서 날뛰는 너희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해라. 저희는 예비 사위 집안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뱉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 놀라서는 예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더욱더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뱉어대고 있었고, 제 딸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비슷한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 결혼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길이 분명할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집안이 한 기업의 총수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들 전부 다 사과하시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쪽 집안의 직원들도 아닌데 초면인 저와 제 남편을 하대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신 거 저도 인정하지만 따님뿐이나 부모로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솔직히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부유층 집안들은 격식 있고 말 한마디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순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못 배우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왜 그쪽 같은 집안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나 물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물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들이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남자 능력만 보는 줄 알아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라고요. 특히 없는 것들이 그런 욕구가 더 심하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그게 욕심 부리는 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쪽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태껏 제 아들이 가지고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아들, 여기까지만 노는 거다. 더 이상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만 끝내라. 저런 집안과 엮이는 순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문이 더 안 좋은 소문을 낳는다는 거 몰라?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생각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은 것 같네요. 이참에 로또 한번 잡아보죠. 저는 이 결혼 허락할 거고 조금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요. 둘만 좋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그쪽 집안이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반대로 그쪽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저는 굳이 이 결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사이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예은선아, 이번 기회에 송서방 무조건 붙잡아라. 엄마가 이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주마. 예비 사돈 집안은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예비사위와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둘이 좋다면 결혼식 올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나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면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불안에 떨었지만 둘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남편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뛰어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며 먼저 들어가시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예비사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에 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사위는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분명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예비사위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동안 둘이 인연을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접어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 사랑보다 돈이라지만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은 돈을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재력이 많은 예비 사돈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제 딸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 사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 모두 불안해질까봐 오히려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예비 사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비 사이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배를 채운 예비사이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예비사이의 결단력에도 놀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더 큰 걱정을 하고 말았네요. 예비사이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에서 제 딸과 결혼을 하려면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예비 사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사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딸도 걱정이 많았는지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만큼 진심인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들이 두 아들, 딸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사이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다며 차에 타라고 하길래 옆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운전을 해주시던 기사분이 도착했다는 말에 예비 사부인은 내리면 될 것 같다고 먼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사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입을 열었네요.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인데 전부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인사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봉사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익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양 여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서요? 저희들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양 여사님 아드님이랑 한번 엮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 따님이 낚아채셨다는 말에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어서 저희도 오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 홀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알아.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내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얼마나 요물이던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차례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배우고 가. 그래야 아직도 시집 못 간 자제들도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야? 사돈,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고무장갑 끼고 김치소 만들어야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모여요. 봉사활동하면서 수다 떨고 기업 이미지 살리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놔야 나중에 내 아들 길을 펼 수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자리에 예비 며느리도 부를까 하는데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말이 너무 거치시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상견례 이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예비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 반대를 해봤자 이미 내 아들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해오는 혼수가 있잖아요. 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혼수품들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이 결혼한다는데 어느 정도 자금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희가 부르는 금액의 기준은 당연히 맞춰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서 혼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내 아들이 로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겁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치하게 못들 하시는 거죠? 저를 에워싸고 다들 노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로 혼수를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고요. 저는 그래도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왜 따로 나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미리 알아봤는데 한 3억 정도 되더구먼. 뒷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혼수 얘기한 줄 알아요? 전세 3억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테고 그거 합쳐서 달라는 건데 우리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주기 싫다? 이 여편네가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오늘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가. 사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과 사부인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발밑에 있던 김치소에 패대기를 치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었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사위와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줬네요. 예비사부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소를 주워들어 제 딸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것들과 놀아난다고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네요. 사위는 더 이상 힘들다며 파혼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눈물을 그치면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네요. 사위는 파혼을 결정했다면서 고개를 떨구자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급하게 기사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김치소에 온몸이 범벅이 된 저는 샤워를 끝내고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딸은 시간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희는 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비사위와 파혼을 해서 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사위가 준비해 준 거라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과 함께 저희는 사위가 시키는 대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몇 번 탔던 비행기와 다른 1등석 비행기였고
두바이라는 곳에 여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이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네요. 그렇게 1등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존칭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위가 저희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예비 사돈댁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네요. 뭐야? 왜 이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에 타고 있어? 아들, 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분명 파혼했다고 말했잖아. 네, 파혼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파혼한 거지. 저희 결혼식은 두바이에서 열릴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 있냐? 이렇게까지 해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부모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두바이로 떠나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되돌아 나가신다면 그날 이후 저와의 인연은 끊는 겁니다. 곧 비행기 이륙할 것 같은데 서둘러 결정하시죠. 사돈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부인과 한바탕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인지 사부인은 2번 다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이 없다면서 뒤돌아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을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도 따라 나갔고 그렇게 저희들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위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두바이라는 곳에서 여행과 함께 딸과 사위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혼식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희 가족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결혼식과 여행을 끝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사돈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소식은 사돈댁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사위였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사위가 내린 결정이었네요. 결국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총수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위는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위의 결정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둘이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사위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돈 집안도 인정해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사랑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사위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 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터대겠니? 그래도 첫 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 안 되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 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엠이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제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밀으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 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